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K-뷰티의 성지로 지목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의 운영 주체인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CJ 올리브영에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히 K-뷰티 성봉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CJ 올리브영은 CJ 그룹의 승계 지렛대로 불리는데요. CJ 올리브영의 성장 스토리부터 승계 과정에서 하게 될 역할까지 더벨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벨 산업산부 이윤정 부장, 더벨 서지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CJ 올리브영의 매출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떠들썩했죠. 먼저 CJ 올리브영이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CJ 올리브영은 1999년 11월 서울 신사동에 올리브영 1호점을 오픈하면서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에 가장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브랜드별 로드숍이 주를 이뤘던 국내 화장품 시장에 최초로 드럭스토어 매장을 도입한 거죠.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꺼번에 비교해가며 살 수 있는 드럭스토어에 점차 소비자들의 발길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롯데쇼핑의 롭스와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등 경쟁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했습니다. 지금의 올리브영을 만든 핵심 경쟁력은 O2O 역량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해답을 전국 1,300여 개의 매장과 온라인 간의 시너지에서 찾아냈습니다. 2018년 12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O2O 서비스 오늘드림이 대표적인데요. 온라인몰에서 오늘드림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가까운 매장에서 고객의 집으로 3시간 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오프라인 채널이 파괴되면서 온라인 채널이 급격하게 성장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선제적으로 온라인 채널 경쟁력을 갖춰둔 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면서 현재 H&B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CJ 올리브영의 구체적인 실적과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CJ 올리브영 매출액은 2021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해 2022년 2조 7,800억 원, 2023년 3조 8,600억 원, 2024년 4조 7,90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CJ그룹 총 매출에서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CJ그룹의 총 매출 성장률이 5.6%인데요. CJ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률이 24.1%로 사실상 그룹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CJ 올리브영은 CJ 제일제당 등 쟁쟁한 계열사를 제치고 그룹에서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이기도 합니다. H&B 유통시장에서는 압도적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경쟁업체였던 롭스와 랄라블라의 경우 2019년 이후 점포 수가 급격히 하락하다가 2022년 말 모든 점포를 철수했고요. 지난해 5월 프랑스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가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올리브영은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죠. 최근 몇 년간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 CJ E&M 등 CJ그룹 핵심 3사의 성장이 주춤했죠. 이 같은 상황에서 CJ 올리브영은 CJ그룹에서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CJ 올리브영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CJ 올리브영의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사실 CJ 올리브영이 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너 3세 남매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향후 승계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란 게 공공연한 사실이죠. 현재 CJ그룹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와 이경우 CJ E&M 경영리더가 전면에 나서면서 오너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선호, 이경우 남매의 CJ 보통주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3.2%, 1.47%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영 승계를 위해선 지주사 CJ의 지분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오너 3세가 보유한 CJ 올리브영 지분을 어떻게 활용해 필요한 실탄을 마련할지에 대해 꾸준히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CJ 오너 일가가 보유한 CJ 올리브영 지분은 25.7%가량인데요. 특히 이선호 경영 리더가 11.04%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IPO, 합병, 지분 현물 출자 등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을 통한 오너 일가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거론됐나요? 당초 시장에서는 CJ 올리브영의 통매각 가능성에 먼저 주목했었습니다. 하지만 CJ 올리브영이 예상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룹의 고민을 심화시켰고 이를 매수할 원매자가 마땅치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불거졌죠. 그래서 선회했던 전략이 바로 IPO,
기업 공개인데요. CJ 올리브영은 2021년 10월 국내의 증권사에 RFP를 보내 상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4조 원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오너 일가가 구주 매출로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죠. 그런데 2022년부터 IPO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CJ 올리브영은 RFP를 보낸 지 약 10개월 만에 주관사 선정을 포기하고 증시 입성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에 따라 이 경영 리더가 확보하는 자금이 수천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굳이 증시 침체기에 상장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매각이나 IPO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오너 3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이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최근 주목받는 활용 방안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시장에서는 CJ가 CJ 올리브영을 합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신한 SPC 한국 뷰티 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지분 11.3%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CJ 올리브영은 외부 지분을 모두 회수하게 된 셈인데요. IPO를 연두에 뒀다면 굳이 외부 지분을 내부화할 이유가 적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복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도 상장에서 합병으로 전략을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매입 후 CJ 올리브영의 자사주 지분은 11%에서 22.58%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CJ가 올리브영을 흡수 합병하고 CJ 올리브영 기존 주주인 오너 3세들에게 합병 대가로 CJ 신주를 지급하면 단숨에 승계 발판이 마련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관건은 CJ 올리브영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지입니다. 시장은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고 CJ 주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형성할 수 있을 때 그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 보고 CJ 주가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J 올리브영이 어떻게 CJ그룹 승계의 핵심 키로 자리 잡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어떻게 기업 가치를 띄워나갈까요? 그리고 CJ 오너 3세는 어떻게 이를 활용하게 될까요? 더벨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